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이 반명 빅텐트의 마지막 퍼즐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이제 사전 투표가 35시간 남았는데요. 단일화를 하려면 그 전에 해야 합니다. 실제 단일화 움직임이 있는지 국민의힘 당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인혜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를 설득한다거나 접촉할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잠시 후 시작되는 오는 TV 토론을 마치고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든 이준석 후보를 접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단일화의 마지노선을 모레 오전 6시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 단일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도 마지막 TV토론을 마친 뒤 단판으로 단일화에 협의한 만큼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단일화 국면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급함은 있지만 단일화가 안 될 상황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일화가 없더라도 저희는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추후 만남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청년층이나 중도층 지지율을 깎아내고 김 후보가 지지층을 결집하면 해볼만 하다는 전략입니다. 당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에 대비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다채널로 터져나오는 단일화 언급이 이준석 후보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모레까지 단일화의 문을 열고 이 후보를 기다리면서 불발되면 플랜 B를 가동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호합니다. 김문수 후보에겐 앞으로 추락할 일만 남았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은 본인 이준석뿐이라고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갤럽 양자대결 조사를 언급하며 29%였던 자신의 지지율이 40%로 퀀텀 점프를 했다며 계엄 세력인 김 후보로는 승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추락만 남은 김문수 후보가 있고 추세로 밀고 올라가 끝내 이재명 후보를 뒤집을 에너지가 충분한 저 이준석이 있습니다. 김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의 공동정부 합의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유권자가 계시다면은 그러면 선명한 대안은 누구인가? 이준석인가? 아니면 이낙연인가? 호남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중도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개혁신당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우리 지지층이 반기지 않는 이 고문과 함께한다면 더욱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남은 선거 기간 무방 유세를 하겠다면서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요. 진짜 끝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보수 진영 단일화에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그 시점을 모레 아침 6시로 잡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 의미는 없다고요. 35시간 안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자, 이것부터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선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 입장은 그대로입니까? 네, 오늘 나온 조사들만 봐도요, 단일화 변수나 반전이 없이는 이 판을 흔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차이가 적게는 11%포인트, 크게는 14%포인트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하락세, 김문수, 이준석 상승세라고는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아직 40% 선을 확실하게 뚫지 못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15% 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0% 중반 지지율을 지키고 있고요. 양쪽 다 자력의 한계를 만난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는 이 벽을 뚫는 게 바로 단일화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어쨌든 반명 빅텐트
시작은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 핵심 전략이었던 이 반명 빅텐트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빅텐트의 시작은 이낙연, 그리고 그 끝은 이준석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고문과의 공동정부 합의는 공동정부를 간판으로 반명 빅텐트를 일단 출발시킨 겁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도 공동정부 40대 총리 뭐라도 하겠다면서 제안을 했었죠. 텐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활짝 펼친 다음에 이 후보가 오기를 고대하는 형국인 거죠. 자, 일단 이낙연 고문 얼마 전에 이제 얘기도 나눠봤지만 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경북 출신 김문수 그리고 전남 출신 이낙연이 만났으니까 분명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소환해서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꾸리겠다고 홍보까지 나섰습니다. 대선은 결국 진영 간의 대결이고 1% 싸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에겐 약한 고리이자 민주당에게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표를 조금이라도 긁어낼 수 있는 지원군을 기대하면서 반명 세력의 연쇄 효과로 중도 표심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명계의 동요를 유도하는 거죠. 자, 어쨌건 단일화 끝이라고 하는 이준석 후보는 전혀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단일화를 안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것 자체도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안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건데요.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오늘 이낙연 고문의 가세로 인해서 단일화는 완전히 끝났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슨 관련이 있나 보죠? 네, 지난 총선 과정 때요, 있었던 일을 뻔히 알고도 이러냐면서 불편하다라는 거죠. 이낙연은 우리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겼다. 그가 안에 있는 텐트에는 더 못 들어가게 됐다라는 반응이더라고요. 이낙연 고문 새미래민주당을 창당하고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 창당을 함께 하려다가 갈등 때문에 결국 무산이 됐었죠. 이준석 후보 오늘 두 후보 합의를 해괴하다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다시 질문하면 단일화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던질 수 있는 카드는 싹 다 던졌습니다. 40대 총리와 공동정부와 같은 제안부터 당과 대통령의 분리, 사전투표 선언, 그리고 오늘은 가족 비리 근절까지 공약을 했죠. 윤석열 정부와 선 긋고 중도층에 어필하고 당이 바뀌었다고 할 만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은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있다라는 거를 부각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요, 독재를 막는다는 대의 명분에 지도자의 개인적 감정은 필요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과거 불편한 감정 때문에 단일화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이렇게 되묻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일종의 압박이기도 한 겁니다. 어쨌건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으로 꿈쩍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 좀 보관은 있습니까? 일단 단일화는 실패해도 계속 두드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당 지지층과 중도층을 향해서 이기기 위한 의지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 취재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를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 봐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과거 2007년 대선 때 3당 이회창 후보를 찾아갔었다고요. 국민의힘은 3년 전을 생각해보라는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TV토론 끝나고 사전투표 전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오늘 밤 자정부터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담판이 시작됐고 새벽 단일화를 이뤄냈거든요. 남은 35시간, 당장 오늘 밤이 이번 대선의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